뉴저지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 중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 총격을 가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가 3억 2,500만 달러를 들여 전철역이나 선로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경찰이 횡단보도 정지 위반 차량 적발을 위한 함정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전자담배 흡연 원인으로 보이는 사망자는 13명이며 이로 인한 폐질환 환자는 80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여성이 지난 8월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현재까지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이번 사망자를 포함해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이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잠재적인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업데이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는 미국 전역 46개 주에서 80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뉴저지주에서 사망자가 추가 발표됨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주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의 조사에 따르면 폐질환 증상을 보인 환자 514명 중 77%가 마리화나 속에 있는 성분인 THC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연해온 것으로 나타나 THC 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 흡연이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자담배 흡연 관련 폐질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뉴욕 미시간주는 가양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를 시행했고 매사추세츠주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4달 동안 모든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첨가제형 전자담배의 유통 금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들은 대화를 원한다며 우리는 그들과 곧 대화할 것이며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그동안 계속돼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사실상 묵인돼 왔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 본토에도 위협적인 만큼 한층 중대한 도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미국 대표단은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부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는 3일 베이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북미 실무회담에 참석하러 간다며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있어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보좌관들과의 회의 도중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 총격을 가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마이크 시어와 줄리 허시필드 데이비스 기자가 국경 전쟁, 트럼프의 이민자 공격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백악관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민자들에게 총격을 가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던 커스텐 닐슨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총격은 안 된다고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다리에 총격을 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3,200km에 달하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전체를 폐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좌관들을 힘들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국경 장벽에 뾰족한 가시들을 붙여 이민자들이 장벽을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토머스 호먼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불법 이민자 문제로 낙심에 빠져 있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와 고용 지표가 탄탄한 상황에서도 소매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업계 시장 조사업체 코어사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폐업한 미국 소매업체는 이미 8,200곳 이상으로 2017년 6,700곳 폐업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코어사이트 리서치는 문을 닫는 소매업체가 연말까지 12,0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달 초 72년 전통의 군소 할인점 프레즈가 남은 매장 300여 곳에 문을 닫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내 178개 매장을 운영하는 포레버 21도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 들어 유아 의류업체 짐보리, 신발 전문업체 페일리스, 최고급 백화점 바니스 뉴욕, 백화점 체인 시어스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프라인 소매업계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돌입했을 때 소매업계의 출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인 4%를 밑도는 등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도 소매업계가 흔들리고 있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돌입하면 그 충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 내 소매업계 종사자는 1,580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약 10% 이상에 해당됩니다. 노후된 전철 선로 아래로 쇠조각이 떨어지는 사고가 올해 퀸즈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3억 2,500만 달러를 들여 전철역이나 선로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뉴욕시 전철역과 선로는 그동안 노후한 시설의 안전사고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올해 퀸즈 7번 전철 선로 아래로 목조물이 떨어지는 사고와 쇠조각이 떨어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후 유사한 사고가 계속되자 긴급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MTA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멈추지 않자 MTA는 올 여름 임시 방편으로 460만 달러를 들여 안전망을 일부 구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MTA는 안전망 우선 설치 구역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MTA의 낸시 가머맨 대변인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생각돼야 한다며 계속해서 안전망 설치를 늘려갈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TA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계속되면 MTA는 안전사고 대비로 드는 비용보다도 많은 예산을 보상금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경찰이 횡단보도 정지 위반 차량 적발을 위한 함정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은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차례씩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경찰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한 횡단보도 정지 위반 차량 함정 단속에서 40여 명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단속은 브로드애비뉴와 웨스트 워싱턴 플레이스 교차로에서 경찰관 1명이 사복을 입고 실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200, 벌점 2점을 부과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 측은 지난 2주 동안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정지 규정 위반 차량에게 구두 경고하는 교육을 실시했다며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차례씩 보행자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단속에 보행자 안전 교육이 아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단속이 실질적인 목적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시 특목고에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헥트 칼렌드라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교육 전문 매체 초코비트에 따르면 찰스 벨론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회기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특목고 입시 폐지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 없다며 지난 1971년 주의회가 제정한 헥트 칼렌드라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헥트 칼렌드라법은 스타이브센트와 브롱스 과학고, 브루클린 텍 등 3개 특목고에만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벨론 의원은 헥트 칼렌드라법을 폐지시킴으로써 뉴욕주 의회는 뉴욕시의 특목고 입시 존폐 문제에서 빠지고 드블라지오 시장과 시 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이브센드, 브롱스 과학고, 브루클린 텍 등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 5곳은 뉴욕주가 아닌 뉴욕시가 지정한 곳이지만 모두 헥트 칼렌드라법을 따라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뉴욕시장의 재량으로 특목고 입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주 의회 차원에서 관련 특목고 입시 폐지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량 호출업체 우버가 뉴욕 도심에서 공항을 오가는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를 개시한 지 석 달 만에 서비스 대상을 모든 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버는 오늘 우버콥터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모든 우버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이착륙 전후의 육상 수송 서비스까지 포함해 $200에서 $225 수준입니다. 우버콥터는 차와 지하철 등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맨하튼 JFK 국제공항 사이를 단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직접 우버콥터 서비스를 이용해 맨하탄 중심부 미드타운의 사무실에서 JFK 공항까지 이동한 결과 70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우버콥터는 공항과 가까운 맨하탄 남부에 위치한 헬기장에서만 뜨고 내릴 수 있는데 우선 그곳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버콥터를 담당하는 우버 엘리베이트 프로젝트의 에릭 앨리슨 대표는 우버가 점차 맨하탄 내에서 탑승 가능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우버콥터를 통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래의 택시 우버 에어 출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내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우버 에어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오는 2023년부터 멜버른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와 댈러스에서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뉴욕주를 찾는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은 2억 5,27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1,0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1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취임 이후 24.5% 증가한 것으로 뉴욕주가 세계 최고 관광지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뉴욕주에 미친 경제적 효과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뉴욕주 전 지역 관광 산업에 미친 경제 효과는 1,148억 달러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를 찾은 관광객이 직접 지출한 금액은 718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40억 달러 이상, 2년 전에 비해 6%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 관광업계가 납부한 주와 지방세는 8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5%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1,221달러의 세금 절약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 지원국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는 이민자 구치소에 이미 구금 중이거나 구금 또는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연맹인 신속 대응 이민 콜라보레이티브에 $1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뉴욕주와 시는 또 추방 위기에 직면한 이민자들에게 200여 개의 언어로 법률 자문 핫라인을 제공하는 액션 NYC 핫라인 운영 시간도 저녁과 주말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지난 1일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행사를 치르던 중 가슴 통증을 느껴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샌더스 의원 캠프는 2개의 스텐트가 성공적으로 삽입됐고 현재 샌더스 의원은 상태가 양호하다며 샌더스 의원은 며칠간 휴식을 취할 것이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행사나 출연을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 델라웨어주 지부에 따르면 고객과 공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티은행 등에서 대출을 승인해준 한인 김모 씨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245만 9,150의 배상금 지급과 3년의 보호관찰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시리은행에서 부사장, WSFS 은행에서 마켓 디렉터를 역임했습니다. 램지 경찰은 2일 우체통 입구 내부에 쥐덫이나 끈적이는 소다캔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우편물을 훔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우편물 발송 시 가급적 우체국을 방문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체통 끈끈이 범죄는 공과금을 체크로 납부하거나 기프트카드를 발송하는 우편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 43도,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